자, 우리 이거부터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어제 진행했던 거가 어떤 내용이었죠? 2차 부등식과 관련해서 네, 풀이 방법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떤 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클 때 당연히 아래로 볼록한다면 이 그래프가 알파와 베타라는 조건을 가진다면 해가 어떻게 된다고?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0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x가 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죠? 위치 관계,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가 판별식에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특정한 하나의 실수값만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걸 다시 한번 짚어봐요. 뭐지? 해가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던가 해가 없을 조건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일단 먼저 부등식에 해가 주어질 때 부등식에 해가 주어진다면 그 해라고 하는 거는 뭘 나타내? 예를 들어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야.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래. 이런 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까? 순서는 무조건 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하는 거죠. x제곱의 개수가 1인 걸 먼저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지?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보다 작다 라고 하고 이 전체에 얼마를 곱해서?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뒤집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x-알파, x-베타는 0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식을 작성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그 다음에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어떠한 2차 방정식, 2차식이 0보다 크다 라는 애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선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봐. 2차 함수야? 2차 함수니까 뭔가 포물선 모양을 그릴 텐데 그 값이 모두 다 0보다, 즉 x축보다 커야 돼. 그럼 얘는 일단 아래로 볼록해야 되냐? 위로 볼록해야 되냐? 아래로 볼록해야 되고 그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축이랑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하는 조건은 뭐랑 뭐였다? A는 0보다 크고 판별식은 안 만나니까 0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마찬가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이번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축보다 그치, 위로 볼록해야 되는 상태인 거야. 축보다 아예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다 접해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A는 0보다 작고 판별식은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이 모양이랑 위치 관계를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세트로 한 번에 기억을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0보다 크다. 한 접하냐 0이다. 그럼 접하지 않고 떠 있느냐 0보다 작다. 이런 것들로 내 위치 관계로 일단 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항상 성립한 것들에 대해서는 오케이 진행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 네,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이었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일단은 먼저 아까 말했다시피 판별식에 따라서 그래프의 X축과의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어떻게?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얘를 안 뚫고 이렇게 떠 있는 경우 혹은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뚫고 내려가는 경우에서 여기에서 항상 성립하는 둘 중에 한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일단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떠 있는 값이 어떠한 요식 뭐라 할까? 똑같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값이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해. 뭐 제한된 범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사이에서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 라고 하면은 이 범위 내에 함수값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뭐라고요? 범위 내의 위치. 예를 들어 지금 여기 174페이지에 있는 그 필수예제 7번의 1번 내용인데요. 1번에 식이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7 얘가 0보다 클 조건. 범위로 따지면 0부터 5까지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모양을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크다. 뭐든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거나 여기 제한된 범위에서 똑같이 0보다 작다에서 이 제한된 범위의 값이 항상 성립할 때의 차이점, 풀이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할게요. 뭐라고요? 0보다 크다, 즉 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에서의 모든 값들이, 이 구간 내의 모든 값들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 그래프의 방향, 위치가 범위가 요쪽인지 요만큼인지 아니면 반대편인지 아니면 사이가 요만큼 연결되어 있는 이 값들인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지금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 뭘 구해야 돼?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한다면 나머지 모든 애들은 당연히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범위 내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애는 2차 함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값 뭐 봐야 되는 거예요? 표준형 봐야 되는 거죠. 표준형에서 축의 위치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신다면 x-3의 제곱 마이너스 9니까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9라는 값이 16이라는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될 건데 그럼 지금 현재 축의 위치는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아래로 볼록한 이 값이 축의 위치가 여기 3이 존재하는데 그 값들도 다 0보다 커야 된다니까 결국엔 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저 축에서의 함수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뭐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신다고 하더라도 F0이나 혹은 F5 같은 경우를 양 끝값을 비교해서 원래는 3개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0, 5, 3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때 최소값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때 최소값을 구해보시면 결국엔 얘가 최소값이 되고요. 그 최소값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신다면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풀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니까 a의 범위는 어떻게? 그렇죠.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작은 애보다 작고 경계값을 먼저 확인해야 경계값 마이너스 4랑 4가 나와요. 마이너스 4랑 4 작은 애보다 작고 큰 애보다
크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A가 요 범위에서 항상 참이 되는 그런 걸 만족시켜주는 A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2번은 어때? 2번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a 마이너스 27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엔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예요. 이렇게 내려가서 축보다 아래에 있는 그 무언가가 존재해야 할 때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게 얘기가 달라지냐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연결되어 있는 연속하는 그래프라는 거예요. 저 그래프는 연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속이라는 말이 뭐야? 끊김없이 쭉 이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잘 생각해봐. 아래로 내려와 있는 마이너스 부분이 있어. 2차 함수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구간이 이 덩어리 하나밖에 없죠. 그치? 맞아?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양의 값이 나오는 구간이 생기겠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양쪽 끝을 잡고 이 양쪽 끝의 부호를 확인했더니 그 둘의 부호가 둘 다 음수야. 무슨 말일까? 양쪽 끝이 뭐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요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통째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이 양쪽 끝이 다 음수일 조건은 뭐밖에 없어요? 저 아래에 있는 경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경우에만 양쪽 모두 다 음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양쪽이 음수인데 가운데가 갑자기 내려가다 말고 갑자기 마음이 변해갖고 위로 뻘떡하고 튀어나왔다 다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요? 2차 함수인데? 그런 모양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용해서 뭘 확인하냐면 이 경우에는 F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의 부호가 0보다 작은 걸 보시면 돼요.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부등호의 모양에 따라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경계에서의 등호를 반드시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필수. 필자예요, 필자. 뭐라고? F-3.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라고? 9 플러스 3a 더하기 3a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또 뭐가? F 0을 집어넣은 3a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정리. 요식 계산하시면 얼마? 6a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a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또 a는 9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거. 얘네들을 모두 다 음수인 게 확인이 돼야 되니까 수직선상으로 3보다 작고 9보다 작고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얘가 뭐라고? A의 답은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해 안 돼요? 이해했어요? 이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확인하라고? 0보다 크다. 그럼 저 밑에 있는 거 7-1번, 7-2번 한번 확인해봐. 7-1번은 뭘 봐야 되는 거야? 최소값이죠. 왜?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이런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7-2번 이건 뭘 확인해야 돼요?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해봐. 최고창을 기준으로 정리를 했을 때 0보다 작은 것. 이거 뭐 해야 돼? 그치? F에 대한 함수값 체크. 함수값의 부호 확인. 그죠? 부호 확인해야 되는 건지, 최소값 봐야 되는 건지의 차이. 이런 것들,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또 해? 아니야. 이거 아까 저번에 들었어. 뭘 또 들으라 그래. 자, 제한내 범위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야 돼서 저번 시간에 마저 다 얘기를 못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말고 이제 이어서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야, 연립이차 부등식은 어떨 것 같아? 연립부등식 어땠어? 어려웠어? 연립부등식 어떻게 풀었지? 부등식 2개 풀어서. 네. 수직선에서 공통범위를 같이 확인했죠? 그러면 2차 부등식은 어땠어? 그냥 조건에 맞춰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건지 가운데 값인지를 확인했었죠? 그럼 연립 2차 부등식은 어떨 것 같아? 예, 2차 부등식을 풀어서 범위를 구한 다음에 다시 연립을 해가지고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어려울 게 있어요? 여태까지 배운 것들에 대한 재탕이에요, 재탕. 그냥 이렇게 먹었던 맛입니다. 새로운 맛 아니고요. 먹었던 맛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연립이차 부등식의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 뒷부분에 있는 실근의 조건이라고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저 실근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근의 분리라고 해서 외울 것들이 나옵니다. 이해를 하면 안 외워도 되는데 이해를 하더라도 놓치는 깜빡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외우는 게 마음 편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일단 봐봐. 곧장 가보자. 필수예제 1번. 자, 이제 복합 문제예요. 여태까지 했던 거 다 나오는 겁니다. 필수예제 1번에 1번. 뭐죠?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3보다 크디야.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연립. 첫 번째 거 풀면 어떻게 풀린다고? 양쪽으로. 그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아니면 또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3보다 크거나. 최종 정리. 자, 저 위에 있는 1번에 대한 해답은 답은 뭐야? 부등식의 값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4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얘 풀면 어떻게 돼? x-6 곱하기 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죠. 항상 경계값 먼저 구해라. 인수분해 안 되면은 근의 공식을 써서라도. 자, 그러면 경계값이 뭐랑 뭐야? 작은 거부터 마이너스 4랑 6이고 부등호 모양을 보아하니 해가 어떻게 되는구나. 사이가 되겠구나. 2번 어떻게 풀린다고?
작은 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거보다는 작거나 같겠구나. 그럼 최종 정리 뭐 해요? 수직선에 나타내요. 첫 번째 거를 수직선에 나타내. 첫 번째 거를 수직선에 나타내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 요 높이를 맞춰주세요. 높이를 맞추는 이유는 그거야. 같은 식에서 나온 해라는 의미예요. 그게 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연립할 때는 그렇게 봐요. 단 그렇다고 니네가 뭐 나처럼 색깔을 바꿀 수는 없잖니. 나는 색깔을 바꿀 거야. 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썼을 때 공통범위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또 4부터 6까지가 공통범위가 되는 거예요. 연립 부등식의 해는 뭐라?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요. 또는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연립 부등식을 푼 겁니다. 많이 힘들어? 괜찮아? 그럼 2번도 봐봐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대. 두 번째,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대. 자, 똑같이 1번, 2번 한번 풀어봅시다. 1번은 어떻게 풀려? 1번의 경계값 얼마? 경계값 마이너스 2하고 3. 그리고 방향을 봤을 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겠죠. 자, 2번은요. 인수분해 1, 2, 5, 3 맞불 맞아? 마이너스 10에 3이니까. 자, 그럼 2번 경계값은 x는 얼마랑 얼마? 헷갈려? 그냥 해.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5 곱하기 2x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다 나오니까 다시 물어볼게. 경계값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5가 나오니까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거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나옵니다. 이제 뭐해? 수직선 그려야죠. 밑에다 그리면 참 좋을 텐데 공간이 부족하네. 자, 똑같이 1번 어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안. 공통범위 어디야? 3부터 5까지. 그래서 해는 3 이상 5 미만.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울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돼? 각각 부등식을 잘만 풀면 돼요. 자, 해외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해외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라고 얘기했었지? 부등호의 모양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부등호의 모양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시켜. 응? 해서 첫 번째, 자 위로 올려. 필수 예제 2번.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4 x 플러스 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1번, 2번. 자, 1번은 일단 해가 뭐야? x 경계값이 2하고 3이거든. 1번은. 그 다음에 2번 경계값은 뭐랑 뭐야? a하고 4a예요. a하고 4a예요. 자, 그럼 지금 1번의 해를 구해보시면 크다니까 뭐야? 1번의 해는 작은 거보다 작고 작은 거보단 크다. 그럼 얘는 뭐예요? 2번의 해답은? 몰라요. 왜 몰라요? A가 4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이럴 수 있죠. A보다 크거나 같은데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일지 4보다 크거나 같은데 A보다 작거나 같아요. 일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이때 수직선을 좌안하고 그려보면 2보다 작고 3보다 커요 라고 나와 있는 이 그림이랑 공통 이 연립 부등식의 해가 뭐래? 3부터 4까지라고 얘기했죠. 자, 모양을 보아하니 위에 거구나 아래 거구나? 위에 거구나. 그래야지만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공통 범위가 이렇게 빰 하고 나올 수 있겠다. 그럼 두 번째 문제. A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될까? 자, A의 위치. 첫 번째 2보다 작은 거. 두 번째 2와 3 사이. 세 번째 3보다 큰 거. 1, 2, 3. 2번입니다. 이유는? 만약에 1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공통 부분이 추가로 생기죠. 2도 포함이 아니야. 2는 어차피 없는 값이야. 여기는 경계값이라 경계값을 포함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부등식은. 새로운 추가적인 연립부등식의 해가 생기죠. 그럼 3번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해? 3까지는 적어도 포함을 해야 되는데 3을 포함하지 않고 중간에 내려버리면 A부터 4까지라는 공통 범위만 가지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인 목표로서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어야겠구나. 항상 그리고 뭐 확인하라고 그랬죠? 점의 모양. 점의 모양, 요 비어있는 애들, 채워져 있는 애들 비교 한번 해봐. A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2보다 크거나 같고 4? 왜 4야? 4는 가면 안 되지. 3에서 떨어져야지. 3보다. 맞아요. 이유는 뭐지? 2도 구멍 뚫려 있고 3도 구멍 뚫려 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애는 2여도 되고 3이어도 됩니다. 항상 언제나 뭐부터 내가 지금 한 순서대로 기억을 해. 첫 번째는 뭐 알려줬지? 위치. 어디 떨어져야 돼? 두 번째는 뭘 확인했어? 점 모양이랑 그 양 끝값을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 등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구분했죠.
요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예. 두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응, 응. 길이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길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선 무슨 식을 써야 되지? 피타고라스를 썼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보다 작아야 되죠. 제곱의 합이 나머지보다 작아야 돼요. 그게 둔각이기 위한 조건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x-1과 x와 x 플러스 1을 봤을 때, 제일 긴 변은 일단 누구? 그럼 그 긴 변에 대한 식이 네가 처음에 얘기해줬던 뭐?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한다. 두 번째는 뭐?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의 제곱보다 작아야 한다. 이게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거 정리하면 x가 2보다 커요. 두 번째 식 정리합시다. 두 번째 식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일걸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x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중에서 양쪽에 똑같은 거 지우고 계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나옵니다. 0보다 작아요. 자, 그래서 풀면 어떻게 돼? x는 2보다 크다. 또는 경계값 뭐랑 뭐? x 곱하기 x 빼기 4잖아. x 곱하기 x 마이너스 4잖아. 경계값이 뭐랑 뭐라고? 0이랑 4니까 부등호 방향 보고 대답해주면 어떻게 돼? 해가 x가 0하고 4하고 누가 큰지 작은지 그 부분 좀 확인하면 되잖아. 그니까 0부터 4까지 연립하면 수직선을 그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수직선 그려서 풀어주시면 결론은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그죠? 수직선상에서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 0에서 4까지 요렇게 공통번호 2부터 4까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래요. 저 범위 내에 있는 자연수의 값은 3 끝. 네,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은 진짜 저는 소프트하다고 생각합니다. 별거 없다고 봐요. 문제는 얘예요. 예. 칠판이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어. 원래 지저분하고 닦을수록 지저분해지고 있어. 너무 화가 나. 더 못 쓰겠구만. 더 못 쓰겠구만. 더 못 쓰겠구만. 글렀구만. 이런 젠장. (611호) 대신에 (511호)
과연 이걸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켜주려나 아니면 내 지우개가 섞이려나. 힘들어. 실근의 조건, 실근의 부호와 실근의 위치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2차 부등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에 실근의 조건이라고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아우, 글씨 꼬라지가 너무 환상적인걸? 오늘 어깨에 힘이 없나? 왜 이렇게 힘들지? 자. 이 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에요. 실근의 조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뭘 볼 거냐면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 부호가 모두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첫 번째 실근의 부호 같은 경우에 어떤 케이스가 생겨요? 첫 번째는 알파도 양수이고 베타도 양수일 때. 두 번째는요, 알파도 음수이고 베타도 음수일 때. 세 번째는요, 하나는 양수이고 하나는 음수일 때. 부호가 반대일 경우. 자, 일단은요,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것들은 먼저 fx가 x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뭘 사용할 것 같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둘 다 양수라고 하면 뭐가 달라질까? 더한 값이 곱하면 그쵸? 자, 알파 더하기 베타도 양수일 거고, 구분해서 색깔 다르게 써드릴게요. 뭐라고? 더한 값도 양수일 거고 곱한 값도 양수일 거야. 요거에 해당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시면 돼요.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다음, 그러면 여기는요, 둘 다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 더한 값이 음수일 거야. 그지? 맞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일 거야. 또 곱한 값이 양수일 거야.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요, 더한 값은 몰라요. 안 봐도 돼요. 곱한 값이 음수일 거야. 곱한 값이 음수일 거야. 요 하나만 이렇게 보면 틀려요. 왜 틀려요? 실근의 부호라고 했잖아요.
실근일까요? 자, 합이 음수, 곱이 양수다. 그럼 얘는 해가 뭐야? x 마이너스 2 뿔마 i거든. 허근이잖아. 더하면 음수, 곱하면 양수. 오케이, 알겠는데 이것만으로는 실근의 부호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무슨 조건이 추가돼야 될까? 실근이라며. 실근이라며. 우리 실근하면 써먹을 수 있는 건 뭐야? 춤디? 저거 올릴까? 이 자리를 좀 앞으로는 여기 앉을 때 이 직선 라인을 좀 피해줘야 돼. 여기 요 라인 여기 십자로 한 가운데로 밑에 내리는 건 괜찮을걸 여기? 여기 오히려 괜찮을걸? 자, 뭐라고? 뭐가 필요하다고? 실근이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뭐라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왜? 실근이라며. 선생님 저기 왜 부호 반대에다가는 저거 안 쓰나요? 판별식이라고 생긴 애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는 일단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제곱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죠? b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지금 부호가 반대라고 한다면 저 a분의 c의 부호는 음수이지 않을까?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음수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4ac는 반드시 뭐가 돼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에다가 양수를 더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판별식은 0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애당초 저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저 조건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거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얘 하나만 보면 돼요. 간단하죠? 예. 그래서 실근의 부호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조건이 달려요. 합이양수, 곱이양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합이 음수, 곱이 양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곱이 음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져서 풀면 되고요. 만약에 부호가 반대인데 거기에 옵션이 붙어서 추가적인 내용이 붙는다면 그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봐봐. 필수예제 4번이야. 필수예제 4번 뭐야? 필수예제 4번의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3k 더하기 4는 0이라는 애가 나와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해선 두 근이 모두 다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뭘 만족한다고? 합이 뭐야 여기?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k가 0보다 어때? 커요. 두 번째는 곱 3k 더하기 4 3k 더하기 4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요. 세 번째 뭘 꼭 보라고? 판별식 보라고. 판별짝수 판별식 쓰시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야.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요 세 개에 대한 연립입니다. 첫 번째 거 한번 풀어봐. k는 0보다 작아요. 두 번째 거 풀어봐.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커요. 세 번째 거 경계값 얼마야? K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지? 어때야 된다고? 작은 거보다?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커야 된다.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커야 된다.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커야 된다. 자, 1, 2, 3 부동. 수직선. 짠. 첫 번째 0보다 작아요. 두 번째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커요. 세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세 줄 다 해당되는 애는 어디야? 마이너스 3을 여기죠. 그치? 그래서 답은 뭐라고?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K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춥니? 그래? 어떻게든 비껴가봐. 요 앞에도 나쁘지 않을걸? 요 앞에랑 어쨌든 요 십자가 피해서 움직여요. 카메라도 피해 주시고요. 자, 그럼 두근이 모두 음수이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돼? 똑같이 써보자고. 합이 음수, 곱이 양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K가 0보다 크다. K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저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그죠? 저기서 나온 거 똑같이 쓰면 되겠죠? 해서 어머나 길이가 안 맞는 건 상관없지. 그래서 여기 똑같이 적어주시면 짠 0보다 커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커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또는 4보다 커요. 의 공통범위 어디? 세 줄. 여기서부터 내려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세 줄이 헷갈리시면 이렇게 내려봐. 이게 한 줄, 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 세 줄. 여기구나. 그러니까 어디?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같거나 크다라는 표현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보통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두근이 서로 다른 부. 3번은 뭐만 보면 된다? 곱만 보면 된다. 곱만 보면 되니까 얼마가? 3K 더하기 4가 0보다 어떠면 돼요? 작으면 돼요. 판별식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뭐보다?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 끝. 네, 이렇게 보는 게 실근의 부호를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항상 체크해야 될 거 한 개, 두 개, 세 개. 뭐라고?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럼 세 개끼리는 부등식 연립 어떻게 해요? 똑같이. 수직선 이용해서. 다음. 두 번째 마지막 개념인데요. 제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건데요. 이거는 이번엔 뭐냐면 실근의 부호 말고 실근의 위치라고 하는데요. 얘를 다른 말로 근의 분리라고 이야기해요. 옛날 표현으로는 근의 분리라고 했었어요. 근의 분리라는 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 어떠한 특정한 상수값을 기준으로 그 두 근이 상수값보다 둘 다 큰 데 있을까, 둘 다 작은 데 있을까, 둘 사이에 상수값이 존재할까, 이런 문제야. 그러면 어떤 특정한 상수 P를 기준으로 P보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진다고? 첫 번째 뭐라고? 마찬가지로 fx라고 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을 때 는 0, 여기서 a는 영수, 0보다 커요. 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어떠한 상수값에서 그 x는 p라는 그 p라는 값보다 첫 번째 뭐라고? 그 알파와 두 근 알파 베타,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한다면 첫 번째 어떤 위치에 알파와 베타보다도 p가 더 왼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뭐라고? 두 근이 p보다 크다. 라고 할 때. 그럼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여기다가 쓰면은 하나, 둘, 셋, 넷. 애매해. 두 번째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저 상수 p가 존재할 때. 뭐라고? 이 꼬다리가 너무 길구나. 꼬다리를 좀 자르자.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다음 세 번째는 여긴가? 세 번째는 똑같아요. 뭐 알파보다 베타가 크고 베타보다 p가 더 클 때. 그죠? 두 근이 p보다 작다라고 할 때. 지금 둘 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상에서 두 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그래프 상으로 두 근이 있을 때 첫 번째 조건은 P가 어디 있을 때 얘기야? 여기요. 그죠? 그럼 뭘 확인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노란색으로 써줄게요. 첫 번째는 함수값을 봐요. P라는 함수값을 대입하면 0보다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F에다가 P를 대입하면 0보다 커져요. 두 번째는 뭘 볼 거냐면 축을 봐야 돼요. 왜? 왼쪽에서만 큰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큰 값이 나오잖아. 즉 P라는 애가 저 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작다라는 추가 조건이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당연히 당연히 두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죄송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저렇게 세 가지 조건을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근의 위치가 이렇게 될 때에 이런 것들을 성립해야 하는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요 아래가 비슷한 결이 될 건데요. 두 근보다 P가 더 큰 경우 뭐 하라고? P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와요. 두 번째는 저 P의 위치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저 축보다 어때요? 커요? 그리고 판별식 써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요.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라고 할 때는요.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P의 값이 음수인 거면 돼요. 왜일까? 아까 내가 말했던 연속이라는 파트에서 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래로 볼록한 그 무언가의 그래프가 축보다 아래에 있는 그 함수값이 존재한다면 얘는 반드시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언젠가는 꼭 반드시 뚫고 올라가게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x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x절편이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생기죠. 어떨 때? 0보다 작을 때. 우리 이제 줄넘기 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살포시 뿡 하고 넘어가서 이렇게 가갖고 여기서 교점이 안 생기냐? 아니라고, 연속이라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뚫고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조건만 있으면, 음수 조건만 있으면 나머지는 오케이. 그래서 두 근 사이에 상수가 있을 때, 두 근 바깥쪽에 상수가 있을 때 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얘는 두 가지는 외우세요. 이해하고 외우면 베스트. 안 되면 외우세요. 자, 필수예제 5번 딱 읽어봐. 뭐가 보여?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그럼 필수예제 5번 어떻게 쓰라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이런 말이죠. 어떤 조건을 써야 돼? 첫 번째. 지금 식 뭐야? fx라고 하는 식의 x제곱 더하기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0이야 라고 하는 이 식에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러면 뭐야? 첫 번째는 뭐라고? 대입하면 0보다 크다고. 대입하면 그 값이 1 더하기 2k 마이너스 k 더하기 6인데 얘가 0보다 크다고. 두 번째는 뭐라고? 축의 위치인 축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2의 분의 b 마이너스 k죠? 그 마이너스 k가 1보다 커야죠. 그지? 세 번째는 뭐라고? 판별식, 짝수 판별식 사용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자, 1번 한번 풀어봐. 1번은 얼마야? 1번. k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 두 번째.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세 번째. 풀어주시면 경계값은 k 더하기 3이랑 k-2니까 경계값은 뭐랑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오고 부등호의 모양을 봤을 때 작은 거보다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랑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랑 그 작은 거랑 큰 거 사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다시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세 가지 다 찾았다. 뭐해? 그려. 응, 뭐해? 그려 빨리. 자, 그럼 그려봐. 짠. 마이너스 7 어딨어? 여기에요. 마이너스 7이야. 1번. 2번.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은 어디다 그릴까? 요쯤? 마이너스 1. 2번. 3번은요?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오호.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답은 마이너스 3보다 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뭐라고요? 지금 그 2차, 연립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도 결국에 연립 부등식의 일종으로서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부등식만 잘 풀 수 있다면 연립하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립했을 때 꼭 항상 주의 깊게 얘기하는 부분은 뭐라고? 자만하지 마요. 뭐 그냥 얘 작은 거보다 작고 이게 뭐야? 작다 크다 뭐 대충 사이겠지. 이런 짓 하지 마요.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 해가 없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타이밍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구해놓고 여기서 구해놨으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막 이딴 식으로 써놓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 누가 그래요? 그거 비약이 너무 심하시네. 제가 한 번 봤으면 말을 안 하죠. 1년에 한 5번 이상은 보니까 제가 빡쳐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꼭 이런 얘기 하고 나면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수직선 그리라고. 그냥 무조건 부등식 보면 연립부등식 특히나 무조건 뭐 하라고? 수직선 그리라고. 정말 답정너잖아. 그럼 작은 거보다 그 부등호 방향 보고 양쪽으로 붙이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 필요 없고 무조건 뭐 하라고? 수직선 그리세요. 그게 안 그려도 되겠지. 자만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내가 항상 강조해서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몹시 나쁘다. 머리가. 사람이란 원래 그렇다. 그래서 진짜 심지어 개쩌는 보정 능력에 의해서 저렇게 썼으면 비웃자? 절대 자기가 틀렸다는 거 못 찾아요, 저거. 내가 말했죠, 아까? 그 며칠 전부터 항상 얘기하죠. 우리 뇌, 사람의 뇌는 개쩌는 보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쓴 순간 내가 나의 실수를 찾는 게 아니야. 나의 실수를 부정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저게 맞는 거야. 그래서 네, 꼭 반드시 시키는 대로 정석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너네들한테 요 6가지를 알려준 거예요. 뭐 하라고? 외우라고. 여기까지 해서 2차 부등식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이틀 뒤에는 교재 정리 좀 확인하고 나서 니네들 같은 경우 저 교재 줘서 기억 교재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신 대비 진행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거 하는 거랑 좀 별개라서 저 다운 테스트 볼 건 봐야 돼서 다운 테스트 보기 전까지 화요일까지 철저하게 네, 이제 좀 풀어보세요.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도 하다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촬영은 여기서 끊을게요.
모르겠는데.